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3부. 나보다 분명히 돈도 좀 있고 재산도 부동산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런데 보험료 조금 내고 나중에 다시 받아?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기 의원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낼 때 네. 이제 지역가입자라는 사람하고 직장가입자라고 이 두 분류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네. 재산과 소득을 보고 두 가지를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요. 네, 네. 근데 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재산이 얼마만큼 있든가에 상관없이 네. 자기 월급이 얼마냐,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네. 뭐 아주 조금씩 그 월급 받는 걸로 하고 자기가 월급 주면서 네. 그냥 그 직장에 그 우리 이 가짜로 등록돼가지고 하는 이런 비리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죠, 사실은. 네. 그런데 뭐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전부인 양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월급만 기준으로 이걸 보험료를 내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불공평하고 화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가체계 개편안이라는 걸 통해서 네. 이거를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모두 다 동일하게 하겠다. 네. 뭐 이런 제도를 이제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연초에 이제 갑자기 취소했다가 또 여론에 들끓으니까 연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왜 그게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가요? 어떤 점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기억은 제가 나지 않습니다. 약 네. 3만여 명 정도로 얼핏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네. 네. 결국은 이 부유층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이 부유층 쪽에서 반발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죠. 아니 제가 질문한 건 정부가 그거를 체계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체계를 바꾸는 게 어려운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제도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으나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 재산세 같은 거를 다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이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다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그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제도 복지부 장관한테 언제까지 하겠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냥 네. 조속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연내에 하기로 했는데 원래 정부 발표가 그럼 연내에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조금 늦어져서 뭐 6개월도 연장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답을 달라고 했더니 그냥 조속히 하겠습니다만 하고 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복지부 장관 된 지 며칠 안 돼서부터는 왜 그래요? 그래도 관료들은 그대로 있죠. 아, 그런가요? 근데 부가 체계 이게 한 20년 동안 이어져 온 부가 체계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중요한 거는 지역 가입자나 또 무슨 직장 가입자나 재산하고 뭐 보수를 다 합해서 내야 되는 게 이게 분명히 맞는 건데 또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집이 세 채나 있는데 68만여 명 된다는데 보험료 하나도 안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근데 도대체? 그거는 이제 부양 가족.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직업이 없는데 네. 제 자식이 직장 가입자로 돼 있을 경우에 이제 부양 가족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 아들한테 제가 이제 얹혀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실은 부가체계 개편 안 해도 그렇게 아무리 이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돼 있다 할지라도 재산이 일정 재산 이상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거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 직장을 다닐 경우에 제 자식들이 다 이거를 면제를 받거든요, 저를 통해서. 근데 알바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일부 수익이 있으면은, 일정 금액 이상 수입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 안들이 다 부가세계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이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예.
그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이 우리나라 참 잘 돼 있는 걸로 미국에서도 뭐 배울만하다 그런다는데 이런 이제 허점이라고 그럴까 이런 구멍이 이제 곳곳에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걸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 부가체계라고 해가지고 네. 직장 가입자들한테는 이미 소득과 재산으로 같이 합산 계산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한테,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한테도 이걸 합산 계산하는 것이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 네. 같은 걸 보면 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거요. 예, 이걸 예. 통해서 병원을 많이 이용했는데도 그 수입이나 경제적 능력을 보고 다시 그거를 돌려주는 거.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문제냐면 이제 아까 그 대상가가 돈을 뭐 되돌려받는 이런 네. 일들이 발생하는 이거는 이제 참 원래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예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소득에 따라서 네네. 예를 들어서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네. 1년에 자기가 병원에 가서 내는 돈을 최대 100만 원까지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돈이 들면은 그 병원비는 돌려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거나 네. 또 병원비로 인해가지고 집안이 폐가망신하는 이런 다 일들 망하는 일들 이런 거를 이제 그 보완해준 아주 좋은 제도인데 네. 이제 아까 같이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네네. 소득에 따라서만 계산이 되니까 아주 재산이 많더라도 이 소득이 적대해가지고 돌려받는 이런 일이 네.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50억 원 이상 재산 가진 사람이 나중에 그 돈 냈던 의료비를 일부 그렇죠. 돌려받았다 이 뉴스가 거기서 나온 거군요.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니까요 100억 네. 이상 재산이 있는데도 네. 건강보험료 3만 원 이하 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월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네. 직장을 다니는데 월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네. 건강보험에 3만 원 이하 내는 사람이 100억대 재산가 중에서도 17명이나 있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네. 50억 이상 재산가에서 보니까 153명. 네. 그리고 10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8,838명이나 나오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예, 자, 뚫려있는 구멍을 막고 말하자면 모두가 소득 있는 곳에 재산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 원칙에 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국정감사 이번에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동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8시 10분입니다.